안녕하십니까, 김영식 교수입니다. 제27강 레이 웬들히 Beginning Machine Learning with Keras and Core ML, Core ML 이것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라스와 코어 ML을 이용한 머신러닝을 같이 해보도록 하는데요. 케라스는 이 텐서플로우를 감싸고 있는 그러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라스 머신러닝 학습서에서는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을 학습하고 이 iOS에서 제공하는 코어 ML로 변환한 후에 iOS 앱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을 통해서 코어 ML 및 비전 프레임워크를 그 다음에 완성을 한 다음에 이것을 앱을 통해서 검증을 할 텐데요. 앱을 통해서 검증을 할 때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은 실행 결과가 나오는데요. 필기체 인식을 하는 겁니다. 숫자로 0에서부터 9까지 숫자를 손으로 쓰면 학습된 모델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7, 5 이런 식으로 필기체로 숫자를 쓰면 학습된 모델이 인식을 하는데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4는 잘 안 되네요. 8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 0으로 인식하네요. 이런 식으로 필기체 인식을 한다. 자, 이와 같은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앱까지 만들어 보는 것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코어 ML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머신러닝 세계로 진출했고요. 여러 가지 그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레이 웬들리히 이 URL에 있는 내용을 참조를 해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퍼런스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참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머신러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글의 텐서플로우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버클리 같은 곳에서도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케라스는 이 텐서플로우나 다른 기관에서 제공한 것들을 감싸는 그러한 프레임워크가 되는데요. 딥러닝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을 학습하고 이 코어 ML로 변환을 한 후에 iOS 앱에서 통합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약간의 파이썬도 필요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앱리스트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할 텐데요. 손으로 숫자를 쓴 이 필기체 6만 개의 필기체를 28x28 이미지 세트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고 10,000개의 검증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해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모델을 이용해서 앱을 만들 것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행렬이나 배열 같은 이것을 조작하는 복잡한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수가 파이썬으로 작성을 되어 있고요. 파이썬 기반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키킷런이라는 것인데요. 선형 회귀, 리니어 리그레션 하는 그러한 것이고요. 고전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쉽게 할 수 있게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구글의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 같은 것들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CNTK와 버클리의 카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케라스는 이 텐서플로우와 마이크로소프트 CNTK, 애머존의 MXNet 등을 둘러싼 래퍼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API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위해서는 스타터 폴더에서 다운로드해서 압축을 해제해야 되는데요. 실제 이 URL에 보시면 여기 스타터 폴더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스타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원하는 폴더에 갖다 놓고 압축을 해제한 다음에 거기 스타터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미 여기에 있는 URL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이 클래스에 이미 올려놨습니다. 이 클래스에 강의 자료에서 레이 웬덜리히 사이트에 가보면 스타터 업데이트 이 부분이 스타터 업데이트가 그 스타터 킷을 갖고 있는 G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보통은 요 문서 폴더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압축을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요, 주피터라는 노트북을 포함하는 도커 케라스 폴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커를 이용해서 도커 이미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도커는 가상 머신과 비슷한데 맞춤형 환경을 가상 머신과 유사하게 담고 있는 컨테이너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도커를 설치하고 이 도커 케라스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주피터 노트북으로 머신러닝 리소스를 액세스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맥용 도커 데스크탑을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맥용 도커 데스크탑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이제 구글에서 도커 데스크탑을 검색을 하시면 이런 docker.com의 프로덕트 도커 데스크탑을 찾을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맥용 윈도우즈용이 아니라 맥용 스테이블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설치를 하게 되면 이 docker.dmg라는 것을 다운로드 받게 되고요. 이것을 더블 클릭해서 인스톨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인스톨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단에 도커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실행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터미널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서 스타터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하고 도커 케라스 폴더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터미널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파인더에서 응용 프로그램에 가셔서 응용 프로그램의 유틸리티에 들어가 보시면 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이 터미널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터미널이 실행이 되고요. 마치 윈도우의 도스창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 실행하면 나의 그 유저 디렉토리, 이거 유닉스 기반이라서 현재 pwd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 해보면 현재 디렉토리가 나오고요. ls 하면 현재 그 아래에 있는 폴더들이 나오는데 문서로 이동을 하려면 cd 다큐멘트, 이게 문서입니다. 문서 다큐멘트에 아까 스타터 폴더를 갖다 놨지 않습니까? 문서 폴더에 가보면 스타터, 이 스타터 밑에 도커 케라스 여기까지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pwd 하면 도큐멘트 문서에까지 왔고요. 스타터 또 보면 도커 케라스까지 왔다. 그래서 pwd 해보면 현재 디렉토리가 도큐멘트 밑에 스타터 밑에 도커 케라스, 스타터를 압축을 해제하고 스타터 폴더 밑에 도커 케라스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 도커를 빌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빌드 -t 케라스 mnist. 자, 이렇게 빌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docker run
마이너스 RM 마이너스 IT 마이너스 P 8888 마이너스 V PWD 노트북 워크스페이스 노트북 케라스 엠리스트.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하단에 HTTP 이 로컬 호스트하고 8888 토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내용을 지금 여기까지 잘 실행을 시킨 다음에 요 내용을 카피를 합니다. 요 내용을 잘 갖다 놓고 커맨드 C 카피를 해놓고 이제 웹브라우저에 띄웁니다. 웹브라우저에 띄울 때는 이 URL 중에서 127.0.0.1 이 로컬 호스트가 나오도록만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창에다가 커맨드 V 카피해 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카피를 한 걸 갖다 놓으면 주피터 노트북이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제가 예전에 미리 한번 실습을 해본 내용이 들어있지만 여기 있는 것을 같이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커맨드 도수창 터미널에서 도커를 실행을 하고 빌드를 하고 케라스 엠리스트를 빌드하고 도커를 노트북을 실행을 시켜서 생성된 이 도스 이 토큰을 그대로 카피해서 웹브라우저에 띄운다. 이 토큰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똑같이 이걸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실습을 해보시면 토큰이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로컬호스트 이 부분으로 바꾸시고 띄우시면 이와 같이 주피터 노트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토큰 값이 다르다. 자, 이제 브라우저에 붙여서 노트북 서버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케라스 엠리스트 IPYNB 노트북을 오픈을 한 다음에 케라스 엠리스트 노트북 IPYNB 이것을 오픈한 다음에 지금 not trust라고 되어 있다면 trust로 바꿔줍니다. not trust로 되어 있다면 trust로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트러스트로 바꿔준다. 자,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아서 사뮤얼이라는 사람은 기계학습, 머신러닝은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도 컴퓨터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연구 분야라고 정의했습니다.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인식하거나 예측하거나 하는데 데이터가 있지만 이를 계산하기 위한 명시적인 공식이 없어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한 데이터 샘플이 있는 경우에 데이터의 패턴을 인식하도록 컴퓨터 모델을 학습을 한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올바른 결과를 알고 있으면 이것을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알려진 결과에 대해서 즉 코렉트된 정답에 대해서 예측을 확인하고 오류가 생기면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자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중치와 인계값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식이요법의 식이 제한, 예를 들어서 뭐 고기 먹을 것이냐 야채 먹을 것이냐 이런 제한이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느냐 가격대가 어떻게 되느냐 음식의 유형이나 친근감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결정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식당을 선택하기 위해서 각 요인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곱해서 최종적인 가중치 합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이 중요하다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것이 가중치가 가장 높겠죠.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가중치를 다르게 해서 가중치 합계를 얻어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식당과 맞는지 검색을 해봐서 임계값을 설정해서 식당의 목록을 설정을 하고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되겠죠. 만약에 임계값 아래로 떨어지는 식당들은 목록에서 제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중치, 웨이트를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택한 식당을 포함해서 이전 저녁 식사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가 있다면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도록 이 웨이트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미 많은 식당들을 가본 데이터들이 있다면 가중치들을 결정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가중치들을 학습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 목표에 해당하도록 오류를 줄이는 것입니다. 오류를 계산한 다음에 오류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결정하는 것이죠. 오류를 줄일 때 사용하는 것이 확률적인 경사 하강,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을 쓰는데요. 이 예측을 나타내는 이 예측 함수, 그 다음에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정답을 나타내는 것 사이에 예측과 정답 사이에 오류, 이 오류를 나타내는 오류 함수가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기울기를 통해서 점점 하강을 해서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기울기를 추정하고 가중치를 결정하는 것이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확률적인 경사 하강이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옵티마이저 기능은 최적화 알고리즘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어댑티브 모먼트 에스티메이션, 이것으로서 RMS 프롭, 루트 민 스퀘어 전파하고요.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알고리즘 기능을 결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케라스 코드를 실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 케라스 엠리스트 이 각 셀에 있는 제목이 일치하는 다음 코드를 실행하는데요.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쉽게 실행하실 방법은 이 URL에 들어있는 이 코드를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한 다음에요. 케라스 노트북에 갖다 놓고, 지금 저는 이미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한다.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모듈들을,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했고요. 코어 ML도 임포트 한 다음에 케라스 버전을 프린트해라. 그래서 케라스 버전이 2.0.6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지금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여기 보시면 상단에 임포트 하는 거 말고 이 from future 이 부분은 이 TensorFlow가 파이썬 2를 사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파이썬 2하고 파이썬 3 사이는 프린트 함수가 다릅니다. 파이썬 2는 프린트가 함수가 아니고요. 파이썬 3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호환하기 위해서는 이 future 모듈이 필요해서 이것을 임포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펑션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numpy 수학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배열과 행렬을 조작하고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numpy용 플로팅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CoreML 툴, 그 다음에 MNIST 데이터셋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는 MNIST 데이터셋을 로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CoreML을 갖고 왔고요. MNIST를 갖고 왔고 케라스 레이어에서 dense, dropout, flatten, convolution, max split, numpy 이런 것들을 갖고 왔고요. CoreML도 임포트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MNIST 모델에서 MNIST 데이터셋에서 이 학습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즉 테스트 데이터를 로딩을 한다. 이것도 컨트롤 엔터 하면 로딩을 하겠습니다. 로딩을 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로딩을 한다. MNIST 데이터셋은 0에서부터 9까지 손으로 쓴 필기체 이미지 28바이 이미지의 6만 개의 학습 데이터하고 1만 개의 유효성 테스트, 검증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로딩을 시켰고요. 로딩을 시켰다. 그 다음에는 각각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딩이 끝났고 데이터 X와 데이터 Y, 이 X트레인과 그 다음에 X벨, 이것은 X트레인은 학습 데이터 6만 개고요. X벨은 1만 개의 검증 데이터 셋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또 한번 커맨드 컨트롤 엔터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X트레인은 즉 학습 데이터는 6만 개고 각각은 28바이 28 이미지다. 6만 개의 트레인 샘플이다. 그다음에 X벨은 검증 데이터로 1만 개이고 1만 개의 검증 데이터 28바이 28 이미지 샘플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트레이닝 샘플, 첫 번째 트레이닝 샘플을 28 어레이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린트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준다. 플로팅을 해준다. 첫 번째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이미지로 나타내준다. (6만) 개 28바이 28 픽셀 훈련 샘플하고 1만 개의 검증 샘플이 있는데 첫 번째 훈련 샘플은 28바이 28과 28 사이의 배열인데 각각 0에서 255 사이에 28개의 회색적 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이 아닌 값을 보면 이렇게 숫자 5하고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화면을 키우면
이 부분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이렇게 5처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플롯으로 나타낸 것이죠. PLT 코드는 이 필기가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필기 트레인 입력이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학습 데이터 0번째, 6만 개 중에서 첫 번째. 이것은 프린트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입력 및 출력 치수를 기본 치수를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넘버는 10개의 클래스를 가진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실행을 했고요. 자, 이제는 엠니스 데이터 항폭이 28 x 28 픽셀 이미지이고 각각의 28 x 28 이미지 픽셀들은 0에서 9 사이의 숫자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용하는 X트레인 쉐입 이미지 행과 열의 수를 X트레인 쉐입 3개의 요소로 구성된 배열인데 샘플의 수는 6만 개, 행은 28, 열은 28. 그러면 이것을 X 데이터를 재구성하고 설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각각의 인풋 쉐입을 인풋 모양을 채널 퍼스트냐 혹은 채널 라스트냐로 구분을 해서 나타냅니다. 구분을 해서 나타낸다. 신경망에서 이미지의 폭과 높이, 깊이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깊이에 해당하는 것이 채널입니다. 회색조라면 채널은 1개이고요. RGB 이미지라면 3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라스에 해당하는 채널이 케라스 모델 채널이 만약에 채널 값을 first 앞에 표현할 거냐 그러면 인풋의 모양이 채널 1이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채널 first가 아니고 채널 last면 채널에 나타내는 1이 행과 열, 그 다음에 채널은 다음에 나타내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고요.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입력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검사를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 채널 혹은 채널 행과 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가 될 텐데 어떤 걸로 바뀌었는지 채널의 쉐입이 엑스트레인 쉐입이 각각 인풋 쉐입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풋 쉐입으로 지금 보시면 엑스트레인 쉐입을 리쉐입 시켜서 인풋 쉐입으로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을 해보면 채널이 뒤에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채널 라스트 형태로 리쉐입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 x 28, 1 이렇게 바뀌었고요. 텐서플로우 이미지 데이터 포맷이 채널 라스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뒤에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엠리스트 이미지 데이터 값을
0에서 1 사이에 그런 플로팅 포인트 값으로 0에서 255 정수에서 0에서 1 사이의 실수 값으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로 타입을 바꾸고 255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실행을 시키고요. 자, 그리고 나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첫 번째 학습 데이터 28 x 28 이미지에 대해서 샘플에 대해서 프린트를 해보면 프린트 이렇게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 by 28에 대해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뀌었다. 자, Y 데이터도 재포맷을 해야 되는데 10개의 범주만 있다는 것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10개에 대해서 한번 프린트를 해보고 이것을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처음 10개의 트레인 엘리먼트 값은 이렇게 아웃풋 정답 5, 0, 4, 1, 9, 2, 1, 3, 1, 4 첫 번째 28 by 28 이미지의 값이 5와 유사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 5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Y 트레인 쉐입은 6만 개인데 10개의 카테고리로 나뉜다. 카테고리가 10개다. 넘버 클래스는 10개.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Y트레인이 1차원 배열인데 10개의 범주를 나타내려면 6만 곱하기 10 행렬이 필요합니다. 만 요소에 대해서도 즉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도 만 개의 샘플에 대해서도 동일한 변환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리쉐입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리쉐입을 통해서 하게 된다. 컨트롤 엔터. 처음 10개에 대해서만 리쉐입을 해 보았습니다. 처음 10개에 대해서만 리쉐입을 해서 지금은 처음에 5를 나타내는 게 0, 1, 2, 3, 4, 5. 그 다음에 0을 나타내는 게 여기가 0인 거고요. 4를 나타내는 게 0, 1, 2, 3, 4. 이렇게 6만 바이 10 포맷으로 행렬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초기 10개만 나타낸 것이고요. 이게 6만 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각각의 아웃풋이 되는 것입니다. 10개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된 행렬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5, 0, 4, 1, 9, 2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시킨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델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이 신경망 모델은 굉장히 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그 연금술사가 만드는 것 같이 혹은 뭐 비밀 가족 레시피와 같이 이 신경망 모델 아키텍처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내용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라스의 저자인
이 두 사람, 스리라고 말리 레디하고 콜렛, 이 두 연구원의 모델들이 있는데요. 콜렛은 범용적이고요. 말리 레디는 모바일 앱에 적합한 소형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리 레디 아키텍처하고 말리 레디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 다음에 콜렛의 아키텍처도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뒷부분에 가보면 신경망 모델에 대한 설명을 좀 이해를 하고 이 말리 레디와 콜렛의 신경망 모델에 대해서 이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신경망에 대해서 잠깐 뒷부분에 설명을 해보면, 엠니스트 이미지 분류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이고요. 텐서플로우에서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요, 입력이 이미지라고 가정을 하고요. 우리 사람의 이 뉴런, 신경, 머리에 있는 뉴런은 어떤 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냐면 폭과 높이와 깊이 3차원 배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는 이 뉴런들의 망이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입력, 2차원 이미지의 입력이 각각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할 때 각각의 2차원 이미지들은 뭐 1x1, 3x3, 5x5 이와 같은 정사각형의 커널에 가중치를 각각을 입력 샘플들과 곱해서 더한 값으로 최종적인 출력 아웃풋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컨볼루션, 가중치 합계를 계산하는 것이 컨볼루션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2차원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의 픽셀들을, 커널들을 씌워서 커널들은 가중치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커널들을 각각의 이미지, 나를 포함한 주변 이미지까지 다 곱해서 더한 값으로 최종 값을, 가중치의 합계를 구하는 것이 출력 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컨볼루션 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링과 드랍 아웃이 있는데요. 풀링과 드랍 아웃은 뭐냐면, 풀링은 예를 들어서 2x2에 대해서 맥스 풀링을 하면 이 2x2에 대해서 최대값으로 2x2를 하나로 필터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비하고 높이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 되겠죠. 2x2에 대해서 맥스 풀링을 하게 되면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드랍 아웃, 웨이트 합이 트레스홀드 0.2보다 작은 것은 다 버려버리고 0.5보다 작은 것은 버려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드랍 아웃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차원 배열로 펼치는 플래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차원 배열로 펼치는 플래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fully connected 댄스 네트워크, 댄스라고 fully connected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fully connected 128개의 뉴런과 연결되도록 fully connected 시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개의 0, 1, 2, 3, 4, 5, 6, 7, 8, 9로 fully connected 시키는 댄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래튼을 시키면 처음에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인풋 레이어에서 컨볼루션 커널을 적용시켜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시킨 것들을 맥스 풀링을 하게 되면 해상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다시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고 맥스 풀링을 한 후에 2차원 이 레이어를 1차원으로 전부 다 펼치는 플래튼을 시키고 128개 레이어로 댄스, 풀리 커넥티드 시키고 또 10개로 이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말레디하고 콜렛 두 가지 모델을 쓸 건데요. 말레디 아키텍처는 처음에 컨볼루션 5x5 커널을 쓰고요. 맥스 풀링을 2x2에 대해서 맥스 풀링을 하고 드랍아웃 0.5보다 작은 것은 드랍아웃 시키고 다시 3x3 커널을 적용시킬 거고요. 다시 맥스 풀링을 하고 0.2 드랍아웃 시키고 그 다음에는 1x1 컨볼루션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맥스 풀링을 하고 드랍아웃 시키고 플래튼 즉 1차원 배열로 바꾼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128개와 하고 마지막으로 10개로 풀리 커넥티드 시켜서 10개로 분류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말렛의 모델이 됩니다. 말렛의 모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콜렛의 모델은 컨볼루션 3x3 커널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3x3 커널을 또 한 번 수행을 하고요. 맥스 풀링을 하고 드랍아웃 0.25 플래튼 1차원 배열로 바꾸고 댄스 풀리 커넥티드 128개의 뉴런과 연결을 시키고 다시 한번 드랍아웃 0.5보다 작은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10개의 숫자 카테고리로 풀리 커넥티드 시켜라. 이게 콜렛의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콜렛의 아키텍처. 말렛의 아키텍처는 콜렛보다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하나 더 있지만 실행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모델이 훨씬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렛의 모델은 다 실행을 하면 토탈 파라미터가 94,000개 정도 되고요. 콜렛의 아키텍처는 파라미터가 100만이 훨씬 넘게 그래서 모델이 훨씬 크게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가 훨씬 크다. 말렛이 컨볼루션 레이가 더 있지만 이 맥스 풀링을 더 많이 해서 너비하고 높이를 계속 절반으로 줄여 나갔습니다. 모델을 훈련시킬 때는 콜백 리스트를 정의하고 실행을 시킵니다. 콜백 리스트를 적용을 시키고 자, 그 다음에는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fit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컴파일하고 fit 모델을 만든다. 이것을 하는 때는 시간이 좀 꽤 걸립니다. 그래서 말레디 모델에 대해서 실행을 한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학습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들었고요. 열심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플래튼을 시키고 댄스를 시켜서 나타낸다. 아까 소프트맥스라는 것을 설명 안 드렸는데 소프트맥스는 10개의 카테고리, 숫자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기 위한 확률 분포 함수를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일을 할 때 옵티마이저 모델을 아담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핏을 한다. 10개에 대해서 하고 자 이제는 MNIST 모델, 코어 ML 모델로 컨버트를 시킬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되시면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개의 출력 레이블을 배열로 설정해서 코어 ML 모델로 컨버트를 하게 됩니다. 코어 ML 모델로 컨버트를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트리뷰트 에러가 생겨서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도 이 스타터 폴더에 보시면 이 코어 ML MNIST 모델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앱을 만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실행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에포크를 10개, 세대를 10번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요. 자 이제는 이와 같이 코어 ML에다가 다양한 정보를 다 넣은 다음에 세이브를 하시고 이것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것이 세이브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코어 ML을 이용해서 핸드라이팅 하는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터 킷에 보시면 Draw My Number라는 그러한 이 엑스코드 프로젝트가 있고요. 이것을 실행을 시켜서 보시면 MNIST 클래시파이어 코어 ML 모델이 이미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뷰 컨트롤러 스위프트 파일에다가 import core ML, import vision 이 두 가지를 카피해 넣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variable classification request 그 다음에 handle classification 펑션을 추가해 놓겠습니다. 이것들을 추가합니다. 이 코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predicted tapped 함수 내에 다음을 써놓습니다. 그래서 뷰 컨트롤을 가보면 이와 같이 두 가지 넣고요. 프리딕트 탭에 가서 프린트 대신에 이 부분이 들어가도록 바꿉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핸드라이팅에 대해서 코어 ML MNIST 모델에서 가지고 프리딕트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머신러닝은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학습을 통해서 모델을 구축하고 이것을 실제 앱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